원래 자료를 다 만들고 하다가 오늘 또 짧은 시간이라 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요점 정리하나 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제가 한공을 17년 전에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을 끌고 오면서 우리나라 생활체육을 제 나름대로는 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더 유연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스포츠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한국체육대학원을 또 다녀서 또 스포츠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 한궁에 대해서 책을 8권을 쓰면서 한궁에 대한 한궁을 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궁을 진행하면서 뭐랬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 한궁을 세계적인 생활체육으로 종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올림픽 종목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를 기본으로 보면은 이 가족에 보면 부모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3세대가 다 어우를 수 있는 가족 스포츠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을 우리나라가 저도 이걸 협회가 만든 게 2006년도에 만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개념들이 막 시작할 단계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회체육이라 그랬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체육을 정립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체육을 보면은 전문체육, 보통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엘리트체육 종목을 또 일반인들이 하는 걸 이제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노인체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작했던 아까 60년대 말씀하고 70년대에는 노인분들이 남자가 60세, 여자가 64세면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환갑을 못 지내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체육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20년 이상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더더구나 100세 시대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노인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체육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따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제가 말하는 생활체육은 말한 대로 진정sel청은 신체 능력이 부족한 사람부터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들까지도 건강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이어야 된다. 아까 김현 명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스포츠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라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메달을 하고 국위선양을 하고 더 높게 더 빠르게 그걸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생활체육은 분야를 달리해서 최소한 건강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복지부도 아까 고영현 의원도 오셨지만은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들 우리 보면은 현재 대한노인에서도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노인의 우리 행사를 보통 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대회들을 1년에 400회를 합니다. 일반 엘리트 체육에서 저희처럼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경로당에서 또 하세요. 작은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도 이렇게 해나가서 하는데 현재 이제 노인생활체육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 보듯이 시군구가 전체 240개의 지회 중에서 120개의 지회장 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개 시도연합은 전부 다 합니다. 제주도 빼고. 그 다음에 노인회장기는 지금 12회가 올해 10월 24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입니다. 그렇듯이 단일 종목으로 노인대회에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게이트볼은 대통령기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태로 이 노인 생활체육을 하면서 접목하면서 그다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포츠에 대한 지원들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항공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한테 옷을 제공해 10만 원짜리 옷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식비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항공대에서 대회용품이라는 선수들, 심판 이런 비용이 안 나가요. 스포츠에 대한 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제가 쭉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보면은 노인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16%, 17% 정도 되는데 의료비는 지금 40%, 40조 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평균 연령층으로 보면은 평균 나이가 83세, 66세인데 그 안에 17년인데 17년 건강히 못 하는데 그럼 노인 체험 뭘 하냐?
노인의 건강 나이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 병원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거는 뒤에 케어하고 돈을 계속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연장이 지금 100세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노인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생명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3년 뒤가 4년 뒤에 보면 OECD에서 전체에서 우리나라 그 노인 평균인구가 제일 높답니다. 근데 건강 그 수명은 늘어나냐? 굉장히 미세하게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암이라는 거 보고 노인생활체육을 제가 활동하는 것이 근골격계. 저희가 경로당에 들어가면서 많이 했던 것이 근골격계예요. 50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치매 대한노인에 들어간 거는 치매 예방 운동으로 대한노인의 접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손 운동으로. 우리가 역사 우리가 노인 체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노인들이 자살률이 전체 1등이거든요. 그 자살을 줄이려면 뭐냐면 우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외롭지 않아야 되고. 점점 갈수록 다 외로워지거든요. 이 부분을 스포츠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노인을 앞으로 우리가 노인 체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노인 체육이라고 그래놓고 얘기를 하고 55세부터 노인 시니어로다가 다 진행해요. 그럼 대회는 전부 다 55세, 65세 그 상태 젊은 노인들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로당에 계시는 그 많은 300만의 노인들은 관여하지 잘 못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스포츠 종목도 노인의 종목인데 노인건강 대축제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장기, 바둑, 게이트볼, 작년에 처음으로 파크골프가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윷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체육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계속 체육 얘기하고 모든 걸 체육 기준으로 보고 있죠. 엘리트 기준으로 보는데 노인 체육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의원님한테 깜짝 놀란 게 시니어 올림픽을 하겠다는 이러고 저 굉장히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시니어 올림픽은 제가 조사한 게 22개 종목이 5살 단위에서부터 뭐 60세, 65세, 70세, 75세 5살 단위로다가 운동 경기 룰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종목이 22개나 돼요. 우리나라는 노인 체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처음으로 노인체육 분과에서 포럼을 처음으로 했어요. 내가 우리 교수님도 뵀지만은 그게 처음이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처음. 근데 이제 체육에 대한 부분이 엘리트 체육을 접목시키는 정도고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노인에 대한 근골격 문제, 치매 문제, 자살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연소년 60세, 74세, 아까 연령별로 제가 종목한다는 거, 75세, 80세, 그다음에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해서 더 건강히 할 수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92세 돌아가시고 90세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걸음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걸음도 안 되고 대소변 제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앉아서 매일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가지고 휠체어를 혼자 타고 거실로 나오세요. 운동이 왜 필요하냐? 나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여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 우리 체육계에 계신 분들인데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저기 썼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명의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5년 되면은 1,000만 명이 돼요. 노인 인구가.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1,500만 명의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 10년 지나면 거진 다 노인이세요. 이게 안 되신 분이 몇 사람 안 계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건강하게. 그죠? 아까처럼 현재도 17년을 갖다가 아파서 살아야 되는데 그 뒤로 가면 17년이 아니라 한 30년 아프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진짜 국가적으로 이제 챙겨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노인 건강 수명 5년 늘리자. 제가 이거는 학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해서 논문도 만들어내고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노인 의료비를 10% 줄이자. 현재 노인 의료비가 인구 16%밖에 안 되는데 노인 의료비가 40%예요. 지금 현재 40조예요. 40조의 의료비를 10%만 줄이자.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이 4천억이거든요. 장애인 체육이 한 1,000억 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4조 원을 줄여서
노인체육으로 바꿔서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다. 그리고 스포츠가 여태껏 한마디 더 하면 스포츠가 대일 무역 적자가 90%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스포츠 우리 서성욱 회장이 계시지만은 외국에서 수입을 다 들어오면서 했던데 우리나라 스포츠 육성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서성욱 회장님이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스포츠가 한국이라는 게 있어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러고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근데 스포츠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무 데도 그걸 지원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체육회도 대한체육회 우리가 15년 만에 대한체육회에 가입했습니다. 2021년도에. 장애인 체육회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 종목 육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근골격계에서 보면은 한국에 들어갔던 거는 어깨, 경직, 요통, 만성관절염, 특히 이제 50개는 팔을 못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을 재활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로당의 최고 인기 운동이 한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 팔 아픈 게 안 아프니까. 그리고 팔을 던져서 어깨에 들지도 못하냐면 3, 4개월하고 대회 나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그거는 뭐냐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지금 가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뇌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게 우리가 의학과에 보면 눈과 손을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노인들 치매 위험들 보면은 노인들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눈과 손, 문맹, 읽기하고 쓰기 못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치매율이 5.9%, 10% 되죠. 배우자 부재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더 높죠. 이런 내용들 가만히 따져보면 눈과 손을 함께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권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스포츠 종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치매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기에서 보면 뇌인증언서 1,550 대한노인의 1,500명을 조사해서 그 연세대학교에는 그 보시라고 하는 뇌인지적 인성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한국은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 차이는 뇌인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는 9월 달부터는 뇌학회하고 교육학회하고 한국과 조인해서 한국과 뇌 치매에 관련된 논문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 가족건강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노인체육을 엘리트가 아니라 자살 예방하는 부분들은 작은 운동, 놀이, 아까 말한 놀이, 게임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자주 접하고 해줘야 그 율이 줄어듭니다. 외롭지 않고. 그러니까 스포츠의 개념도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가볍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이거를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표가 오른쪽에 보면 치매, 근골격계, 근육 감소, 우울증, 운동 장소 여부, 적합성에 대한 걸 구분을 놓고 이쪽은 연령대인데 연소는 65, 74세에서 이러이러한 운동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놓고 종목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물론 개인 주관이에요. 이 부분도 학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질병을 놓고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점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65, 74세는 젊은 노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는 75세, 80세는 대한노인회 소속이 된 대부분 사람이 이 속에 있어요. 참고로 이 소속에 이 나이 연령대 된 분들의 논문들은 거의 없어요. 더 저기 얘기하면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논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볼 수 없냐? 교수님들이 그분들을 상담해서 상의하고 말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우리가 김도윤 교수한테 노인 그 스포츠에 대한 연구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노인회에서 어떤 것이 노화에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체육회의 창설인데 제가 노인체육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단체가 아까 말한 대로 대한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농아협회가 있어요. 그게 정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맹단체로 등록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걸 서포트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대한체육회 정가명단체 해서 노인체육회 연령별이라든지 저는 이제 하나 더해서 시니어 올림픽을 한민족, 해외 동포가 해외 그 한인회가 1,100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어르신들 올 수 있는 거리,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세계를 한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되거든요. 또 그런 종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노인 체육회는 그렇게 정가명 노인체가 만드는 정가명 단체로 등록하고 독립하고 그러면은 저쪽 대회를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서포트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장애인 그 체육대회를 가보면 선수가 엘리트 선수인데 생활체육대회도 그 선수가 똑같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 농구하던 사람, 그 휠체어 배구 하던 사람이 이제 뭐 달리기 한다든지 이게 다 중복돼서 나가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노인을 건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연령별 고령의 노인 이렇게 하신 분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를 하는데 대한노인회랑 조인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서 전 세계 유일한 종류죠. 경로당을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대한노인회에서 협력해서 운동센터로 활용하면은 장소를 따로 하지도 않아도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반다비에서 따로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하는 부분들은 노인 한국체육학회나 우리 교수님들은 이 노인에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고 저희 이제 글로벌 한국 체인지 프로그램은 한국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노인 체육에 이런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 실증에 대해서. 실증에 대한 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17년 해왔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노인생활체육을 종목을 가입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시도체육회 회장, 노인회 회장 1차 단계로는 노인회 회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16개, 244개의 시군구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면 되거든요. 체육 단체들이 활성을 하면 되니까. 근데 향후로는 대한노인체육회가 진짜 속속들이 진짜 구빙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시도, 시군구, 지자청이 다연직 노인체육회 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인들은 움직이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동하기가. 대회를 가서 우리가 파크골프장 저기 한다 그러죠. 고령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 차 타고 가서 가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경로당 조직이면 예산이 돼서 단체로 차로다 한 모셔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노인회하고 연합하고 또 회장 그 시군구의 군수들이 도움을 주면은 그게 가능하다. 장애인처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최종 정리하면 제가 보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나 전문체육교 메달 구기 수행하는 인식 바꿔서 노인생활체육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노인생활체육은 스포츠볼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스포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못 가면 엘리트 체육하는 건 그대로 하고 국민 건강 목적이에요.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노인체육회에 대한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문광부 쪽에서는. 그 다음에 복지부는 지금 뭐냐면 제가 아까 말드렸죠. 한국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복지부에서는 밥 먹고 옷은 주는데 스포츠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선수 그 심판비도 안 줘요. 소속은 복지부 소관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의료비 절감한다는 포커스를 잡아서 노인생활을 포함시키자 이게. 노인생활체육의 체육복지로서. 그래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목표를 하고 노인체육의 프로그램, 뭐냐면 대회를 하지만은 지금 뭐 이따도 발표하겠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 하는 예산들을 이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지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00세 건강운동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람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몸인데 평생 교육에 스포츠가 빠져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체육과 교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못 찾아먹은 거예요. 왜 스포츠를 통하는데 보건학회에다 뺏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다 뺏기고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주체를 해서 체육을, 생활체육을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거를 찾고 노인 건강이나 장애인 건강이나 국민 건강에 체육계가 나서야 되는데 엘리트 체육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인 체육을 평생 교육에 포함시키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강습하는 사람들을 평생 교육에서 일자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인 체육을 하더라도 노인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노인 체육을 가르치고 시스템 해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할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체육에 노인 체육을 제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국 체육에 노인 체육 복잡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해줘야 되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한 예산들을 해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보사가 인식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포커스를.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 노인체육교사 가칭이라 그러는데 100만 명의 수명 5년 연장하고 의료비 10% 절감하고 연령별 노인체육 종목을 개발해야 되고 이게 학교가 필요합니다. 체육 종목 지도자 교육, 종목단 체육수하는 건 체육회사 해주고 노인체육 전국체전, 시니어 한민족, 시니어 올림픽, 그다음에 연소 노인, 중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의 경로당 노인회원들을 다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양한 놀이도 포함되고 지금 노인에서 일본 놀이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스포츠 단체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노인체육을 만들더라도 별도로 만들려면 또 예산이 힘들어지니까 노인의 시설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노인의 사무실을 있고요. 잘 지어진 데도 많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66,737개가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스포츠센터로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스포츠센터로 만들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정책의 생각만 바꿔주면 그걸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제가 이게 여태껏 하면서 가능했던 것이 한공을 통해서 저 노인들, 장애인들 밑바닥부터 1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노인 생리도 알고 노인체육의 방향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체, 대한노인의 체육회라고 해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체육회를 만드는데 무슨 복지회에서 노인회가 무슨 체육회를 만들어. 이건 체육회 하는 사람, 체육하는 사람들이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느냐. 실제로 노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했냐. 노인체육회에서 노인들 갖다 모셔다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건설을 만들어 놓고 틀이 잡혀지면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장들이 당연직 회장이 되면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노인체육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하고 의료비 절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세계적인 선도적인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 회장님.